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밤새 안정이라는 말이 오늘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람 부는 거하고 또 뭐 태풍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보들이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장에 사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한 새벽 2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비도 적게 오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또 담배를 필 입장에서 담배를 피러 내려가니까 그 시간대별로 담배를 피러 내려가는데 그때마다 약간씩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비 오는 양도 다르고 바람의 양도 다르고 그러면서 조금 긴장이 덜 되긴 하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강변에 가보니까 금장 그 둔치는 물이 잠겼는데 출근하면서 보니까 또 서쪽에서 쭉 우리 경주 시민 운동하는 둔치는 또 괜찮고 하는 거 보니까 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바람이 어제 이렇게 파도로 빠져나갈 때 굉장히 약화가 되면서 부산에서도 좀 바람 피해도 적었던 것 같고 그래도 피해 당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 피해는 피해니까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 개별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피해 입으신 분들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로도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양북에서 한 322mm가 왔고 안강읍이 가장 좀 적게 왔는데 한 126mm가 왔다고 합니다. 양북면 한 322mm가 왔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상 비 오면 장기에는 그 유림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분 통계가 있었고 양북 의일리인국도 14호선 대종신 쪽에 한 100m 도로가 유실이 됐고 현재 그 속구 중이라고 하고요. 양남면 하수이 수렴 해안도로도 한 100m가량 이렇게 좀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데 오늘까지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곡차곡 피해가 들어오면 그 피해에 따라서 경주시도 조사도 잘 하고 또 개별 농민들 피해 입으신 분들이 극복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기관이나 주변에서 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바라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경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우리가 늘 술집에서 소주 마실 때 하는 이야기도 야 신라가 천연수도 할 때 아무렇게 했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가 좀 적어서 상당히 좀 다행인 것은 사실 아니냐. 건축물도 지붕이 한 9곳 파손이 되고 교통신호등 표지판도 한 9건 정도 오늘 아침 6시 22분까지요. 광고물이나 간판도 6건 정도 떨어지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도 워낙 태풍의 위력에 비해서 좀 피해가 적게 피해간 것은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 피해 보신 분들은 그 피해의 크기가 내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적다고 해서 그분들의 크기가 전혀 아니니까요. 잘 극복해 나가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경주시청에서 11시에 오늘 톱뉴스인데요. 예, 오늘 톱뉴스인데요. 오늘 11시에 그 경북지역 장애인인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주시와 장애인인권단체가 탈시설, 이걸 논의하기, 장애인들 시설에 가진 것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구타의 문제, 인권의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장애인들을 자꾸 시설에 가주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경주에서 HH 이런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더더구나 입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시설 밖으로 장애인들을 어떻게 좀 자립생활을 도와보자. 이런 논의를 해보자. 경주에서 문제가 터져나온 뒤부터 지난 7월 26일에 경주시하고 장애인인권단체 그날 기자회견도 하고 시장도 참석을 하고 이영석 부시장도 오는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정책협의를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 정책협의회가 장애인단체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 경주지부, 경주계령화,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시민총회 등등 17개 시민 정당 사회단체 이렇게 이제 구성된 원래는 경주 푸른마을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대 책임위원회라고 했다가 지금 402 사건, 420 사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7월 26일 날 경주시하고 했던 이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협의회 이 구성 약속 했었는데 경주시 제안을 보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2개월이 지났는데 협의회 구성이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7월 26일에 우리 경주 포커스 기사도 단독으로 보도도 했었고요. 그날 간담회 영상으로도 보도를 했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오늘 정책 협의를 안 하시는 이유, 안 하기로 결심하신 이유. 예. 경주시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5곳인데 그 중에서 한 곳에 시설장을 정책협의로 나오게 하는 게 저희는
그 경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주시의 책임을 묻고 그걸 시장을 요청했는데 경주시가 그 시민사회단체의 믿음을 깼기 때문에 저희 강력하게 정책협의는 그 시설장이 같이 참여하는 시설협의는 거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시장이나 부시장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영상 보셨는데요. 요즘은 뭐냐면, 제가 7월 26일 날 간담회 때 장애인인권단체하고 경주시하고 정책협의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경주시가 그 뒤에 이렇게 보낸 움직임들을 봤더니, 또는 공문을 봤더니, 장애인인권단체하고 경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플러스 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장애인단체들이 파악해보기에. 근데 장애인단체의 주장은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시설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책협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협의를 하고자 하는 본질은 이 탈시설의 문제가 중요한 여기에다가 시설단체를 끼워버리는 것은 이게 협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주시는 이 부재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이 이렇게 장애인 거주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그 시설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인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다가 시설 관계자 끼워 넣어버리면 역시 마치 중재자처럼 나서는 거 아니냐. 여기다 시설 관계자 이야기를 넣어버리면 무슨 이야기가 됐냐. 경주시가 주체로서 나서지 않고 시설 관계자 뒤에 숨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정책협의를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에서 경주시 복지지원 관계자 아까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양쪽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 정책협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전대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던 것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또 탈시설하고 시설 유지 입장이 인적 장애인들 부모들은 시설의 증설을 원한다는 겁니다. 경주시의 주장은.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공정한 현실에서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주시에는 장애인인권단체 주최인사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탈시설 문제를 논의할 정책협의를 앞으로도 구성을 추진하겠다. 오해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단체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사적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경주시의 거주시설 운영, 거주시설 한 5개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벌써 한 3개 정도 문제가 생겼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들의 입장을 배제할 수 있겠느냐. 인권단체들은 그래서 우리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 끼어버리면 물타기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는 게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요. 구주시설 관계자들은 경주시가 일상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입장에서 만나면 되니까요. 이분들의 주장과 얘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요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억울해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장애인 부모들의 속 터지는 심정들을 헤아려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책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계적 균형 이런 것보다는요. 답답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부터 들어보고 다음부터 문제 해결의 단초들을 시설하는 사람들하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경주시가 지도 잘 했으면 이런 문제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인데요. 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이 이른바 투표 목적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26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 제247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180일 전부터 선거 명부 작성 완료일까지 그러니까 2019년 9월 26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이하 벌금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사람이 전입신고한 행위,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한 행위,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한 행위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요즘 광명시 이상에 이런 일이 없다 싶어도 또 모르잖아요. 투표 이게 또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생활에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3년 이하 징역 500만 이하 벌금 이거 적응 안 되니까 벌금이 많고 징역이 겁나는 게 이런 식의 불법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이소. 예. 그러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경기포커스 뉴스 브리핑 마칠 텐데요. 여기 지금 잡소리가 껴 있어서 현재는 배가 안 넘어진 게 35헥타르, 사과 낙과가 18헥타르, 배가 29헥타르, 사과 지주대 방금 파송 등의 피해들이 지금 계속 집계된다고 하는데요. 좀 피해는 정확하게 하고 집계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비록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자기에 대비한 요즘 여러 가지 또 보험도 있고 하던데 행정이 그런 걸 잘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 없이 피해는 일어난 피해이고 경주시전적 피해가도 우리가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피해라도 억울하지 않고 눈물 흘림 없이 이렇게 고르고르게 잘 해결되기를 이왕이면 보상까지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경주포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